언니들 안녕? 아시다시피 우리의 아줌마들 커피 토크 썰전은 자막 없는 거 아시지? 하긴 내가 얘기하다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언니들이니까 나 염려 붙들어 매내도 되지? 참, 그리고 우리 언니들은 이런저런 일들 하시다가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화면 볼 일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시지들? 맞지? 자, 그럼 본론 들어갑니당당당. 아이고야 언니들, 내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로 불리던 S그룹의 왕 회장님 일가에서 벌어진 피해 유선 다툼이라네. 정수가, 이 왕 회장님은 평생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지. 정실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은 유능한 후계자로, 딸은 정치 명문가의 시집 보내서 가문의 위세를 드높였다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최상류층 가족이었지. 하지만 언니들, 이런 완벽함 뒤에는 언제나 지독하고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법이잖아. 왕 회장님이 90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은 온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켰지. 모든 언론이 왕 회장님의 업적과 함께 화려한 가족사를 조명했지만 그 누구도 30년 전 회장님의 외도와 관련된 끔찍한 비밀을 알지 못했다네. 미수가 회장님에게는 젊은 시절 운명처럼 사랑했던 내연녀가 있었대. 그 내연녀는 회장님에게 영감과 열정을 불어넣었지만 회장님이 그룹 경영권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정실 부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비참하게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내연녀는 결국 교통사고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회장님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연녀의 존재는 회장님 집안의 가장 깊은 금기였지. 왕 회장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곧바로 유언장 개봉식이 진행됐다네. 정실 부인과 아들, 딸은 자신들이 당연히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대. 유언 집행인인 법무법인 변호사가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가족들의 얼굴은 기대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 변호사가 담담한 목소리로 유언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온 가족의 숨을 먹게 만들었다네. 변호사는 회장님의 개인 재산과 그룹 핵심 지분 51%는 회장님의 숨겨진 딸 한수연에게 상속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는 거 아니겠어. 정수가 51%라니. 이건 경영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지.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메워진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실 부인은 말도 안 돼. 누가 그 유언을 믿겠어. 당장 이 가짜 문서를 찢어버려. 라며 격렬하게 소리쳤다네. 아들과 딸도 누가 감히 아버지를 속였어. 당장 경찰에 신고해. 라며 흥분했지만 변호사는 유언장이 회장님의 필체와 지장으로 완벽하게 공증된 상태라고 재차 강조했다네. 그때 유언 집행인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네. 그녀가 바로 유산의 유일한 상속자가 된 숨겨진 딸 한수연이었다는 거 아니겠어. 정실 부인과 자식들은 수연이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네. 수연이의 외모는 30년 전 비극적으로 사망한 회장님의 내연녀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희선아, 마치 죽은 사람이 젊은 모습으로 되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네. 눈매, 콧날, 입술 모양, 심지어 내연녀가 생전에 가졌던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정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저 요물! 너는 죽은 그 여자야! 내 남편을 농락하더니 이제는 우리 가족까지 파멸시키려 하는구나! 라며 수연이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이 겨우 말렸대. 아들은 수연이에게 당신 정체가 뭐야?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 딸이 맞다면 당장 친자 확인을 다시 해! 라며 격렬하게 몰아세웠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수연이는 이 모든 격렬한 반응을 냉랭한 눈빛으로 지켜봤대. 수연이가 아들에게 한다는 말이 나는 이미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다. 나는 당신 아버지가 피로 남긴 유일한 딸이다. 이 회사의 주인은 이제 나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 수연이의 담담하면서도 오만한 태도는 정실구인 가족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네. 아들은 수연이에게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유산을 포기해. 감히 우리 회사를 넘보지 마. 라고 협박했지만 수연이는 돈? 나는 당신들이 30년 동안 누려온 모든 것을 원한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서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며 숨겨진 복수심을 드러냈다네. 수연이의 이 말은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라 30년 묵은 원한에 의한 복수국임을 명백히 보여줬지. 이 사건은 곧바로 재계를 뒤흔드는 초대형 스캔들이 되었지. 숨겨진 딸이 경영권 51%를 들고 나타나자 주식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네. 언론들은 내연녀의 복수인가, 회장님의 숨겨진 유산, 미친 피해 유혹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정실 부인과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 정실 부인 자식들은 수연이를 가짜라고 확신했대. 어떻게 30년 전 죽은 엄마와 똑같이 생긴 딸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지. 그들은 친자 확인 결과에 의문을 품고 다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했다네. 결과는 여전히 99.999% 친자 일치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이 결과는 정실 부인 자식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줬고 수연이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줬지. 수연이는 이 결과를 들고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겠다며 압박을 시작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실 부인 자식들은 수연이의 친자 확인 결과를 믿을 수 없었대. 그들은 유전자 검사기관에 로비를 하고 검사 결과를 조작하려 했지만 수연이는 이미 수많은 법무법인의 보호 아래 있었다네. 수연이는 당신들의 더러운 돈으로 나를 막을 수 없다. 나는 정당한 피를 가졌다. 라며 정실 부인 가족의 모든 시도를 비웃었다는 거 아니겠어. 딸은 수연이에게 우리 아버지는 당신에게 유언장이라는 잔인한 선물을 남겼지만 당신은 그걸로 우리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양심은 없느냐? 라고 절규했지만 수연이는 양심은 당신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내 어머니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당신 어머니에게 라며 잔혹하게 되받아쳤다네. 수연이의 이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국이었다네. 수연이는 정실 부인 가족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주점, 즉 재산의 상실이 아니라 명예의 추락임을 알고 있었다네. 그래서 수연이는 유산 상속과 동시에 그룹 경영권을 요구하며 정실 부인 아들이 평생을 바쳐 준비했던 후계자 자리를 앗아갔다네. 연정아, 아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폐인처럼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수연이에게 우리 아버지의 유언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는 뜻이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기만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수연이는 아니, 회장님의 유언은 당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심판하라는 뜻이었다. 라며 냉정하게 반박했다네. 수연이는 이제 법적 승리를 넘어 정실 부인 가족의 정신까지 파괴하려 했던 거지.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정실 부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대. 그녀는 수연이에게 무릎 꿇고 내 어머니의 한을 내가 풀어줄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테니 우리 아들만은 살려다오. 라고 빌었지만 수연이는 당신의 사죄는 필요 없다. 당신 어머니가 내 어머니에게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며 차가운 눈빛으로 정실 부인을 외면했다네. 정실 부인은 수연이의 눈빛에서 죽은 내연녀의 원한을 보았고 그 원한이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집어삼켰음을 깨달았대. 수연이는 복수를 통해 언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모조리 상실하고 말았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급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작아. 결국 정실 부인 측의 유언무효 소송은 수연이의 철저한 법적 방어 앞에 패소로 돌아갔다네. 수연이는 막대한 유산과 그룹의 경영권을 손에 넣게 되었지. 하지만 언니들, 이 승리가 과연 수연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줬을까? 수연이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보다는 텅 빈 허무함만이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듯 보였다네.
이 모든 비극은 왕 회장님의 무책임한 외도와 잔혹한 유언이 낳은 미친 피의 유혹이었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 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를 들고 올 거라네. 기대되지 않니?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회장님 유서에 충격 반전. 숨겨진 딸은 죽은 내연녀의 쌍둥이 여동생? 유산전쟁 2편 미친 피의 복수.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1편에서 회장님의 유산 51%를 들고 나타난 숨겨진 딸 수연이의 잔혹한 복수극에 독을 놨지. 정수가 수연이가 죽은 내연녀와 똑같은 얼굴로 나타나 정실 부인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거 기억나지? 수연이의 철저한 복수 앞에 정실 부인과 아들, 딸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네. 하지만 언니들, 이 막장 유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정실 부인 측은 수연이의 친자 확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진짜 정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지. 미수가 정실 부인과 아들은 수연이의 뒤를 캘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을 털어서 역대급 베테랑 탐정팀을 고용했다네. 그들은 수연이가 내연녀의 딸이라는 사실 외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 탐정팀은 30년 전 내연녀가 사고로 사망했던 당시의 경찰 기록, 병원 기록, 심지어 내연녀의 고향 사람들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네. 그리고 드디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겠어. 바로 수연이의 어머니인 내연녀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존재했다는 거지.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탐정팀이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내연녀는 출생 당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대. 하지만 쌍둥이 중 한 명인 여동생은 출생 직후 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네. 하지만 탐정팀은 그 사망 기록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지. 크크크, 희선아, 당시 내연녀 가족이 가난했고 쌍둥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쌍둥이 중 한 명을 몰래 입양 보냈거나 혹은 사망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수연이가 바로 30년 전 사망 처리된 그 쌍둥이 여동생이었다는 거지. 언니들 상상이나 가니? 수연이는 언니의 딸이 아니라 언니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 여동생이었던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실 부인과 아들은 소름이 쫙 돋았다네. 수연이가 언니의 복수를 위해 언니의 딸인 척 회장님을 속였을 가능성이 생긴 거지. 수연이가 회장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친자 확인을 조작했거나 혹은 회장님과 잠시 외도를 했던 언니와 동생 중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충격적인 반전은 유산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네. 정실 부인은 수연이의 진짜 정체를 밝혀내고 유언 무효 소송을 다시 걸기로 결심했다네. 이 싸움은 이제 피의 진실을 가리는 싸움이 된 거지.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정실 부인 아들은 수연이를 찾아가 네가 우리 아버지를 속였구나. 너는 우리 언니의 딸이 아니라 쌍둥이 여동생이지? 당장 유산을 포기해 라며 몰아세웠대. 하지만 수연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 내가 언니의 딸이든 여동생이든 회장님의 피를 나눈 건 변함이 없다. 당신 아버지의 유언은 나에게 모든 것을 넘긴다고 했어 라며 뻔뻔하게 맞섰다네. 수연이는 자신의 쌍둥이 존재가 밝혀졌음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 수연이는 더 이상 복수를 숨기지 않았다네. 그녀는 정실 부인과 아들에게 30년 전 당신 어머니가 우리 언니를 이 도시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면 우리 언니는 죽지 않았을 거야. 나는 당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완전히 파괴해서 언니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다. 라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다네. 수연이는 S그룹의 주요 이사진을 교체하고 정실 부인과 연이 있던 모든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끊어버렸다네. 수연이의 냉혹한 경영 스타일에 그룹은 혼란에 빠졌고 정실 부인 아들은 손쓸 틈도 없이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모든 입지를 잃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네. 탐정팀이 내연녀의 고향 사람들을 통해 알아낸 사실인데 회장님이 30년 전 내연녀가 죽은 후에도 쌍둥이 여동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은서야, 이게 무슨 뜻이니? 회장님은 내연녀의 죽음 이후 쌍둥이 여동생을 찾아내서 몰래 지원해왔다는 거지. 회장님은 정실 부인의 감시를 피해서 죽은 내연녀와 똑같이 생긴 그 여동생에게 죄책감을 갚으려 했던 거야. 회장님이 유언장에 숨겨진 딸을 적은 것은 사실 죽은 내연녀의 쌍둥이 여동생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 사실은 수연이의 복수심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낳았다네. 수연이는 회장님은 내가 언니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를 돈으로 위로하려 했다.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덮으려 한 것이다. 라며 더욱 격렬하게 분노했다네. 수연이는 정실 부인에게 당신 남편은 죽어서도 우리 자매를 경멸한 거야. 당신들은 모두 가짜 가족이었어. 라며 잔혹하게 비난했다네. 정실 부인은 남편의 마지막 배신에 무너져 내렸지. 평생을 남편의 아내로 살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죽은 내연녀와 그녀의 쌍둥이 동생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야.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정실 부인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네. 아들은 수연이에게 결국 너는 돈과 복수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 너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어. 라고 절규했지만 수연이는 나는 이미 진정한 가족을 잃었다. 당신들은 내 어머니와 나에게 고통만을 줬을 뿐이다. 라며 냉정하게 외면했다네. 아들은 수연이와의 싸움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술과 약에 의존하며 폐인처럼 변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을 보는 정실 부인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겠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묵인했고 그 결과 자식까지 잃게 되었으니 말이야.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급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수연이의 복수가 정점에 달할 무렵 그녀의 삶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네. 수연이는 복수를 위해 30년 동안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잖아. 복수를 통해 재산을 얻었지만 그녀는 극심한 외로움과 허무함에 시달렸다네. 밤마다 죽은 언니의 꿈을 꾸었고 언니의 환영이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느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연정아, 수연이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잃어버린 거지. 수연이는 자신이 언니의 복수 도구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살고 싶었는지 혼란에 빠졌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 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를 들고 올 거라네. 기대되지 않니?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유언장에 숨겨진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 내연녀 자매에게 동시에 재산을 물려준다. 충격 고백에 숨겨진 딸의 복수가 무너진다. 유선전쟁 3편 진정한 유산.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2편에서 숨겨진 딸 수연이가 사실 30년 전 죽은 내연녀의 쌍둥이 여동생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 정수가 수연이는 냉혹한 복수심으로 정실 부인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지만 아들이 던진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찾으려 한 것 아니냐 하는 한마디에 마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네. 수연이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더 큰 허무함에 빠졌지. 미수가 이 모든 막장 드라마의 근원인 회장님의 유언장에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수연이는 S그룹의 경영권을 잡은 후 회장님의 개인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유언장에 별처음이라고 적힌 비밀 문서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네. 이 별첨 문서가 바로 수연이의 복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였다는 거 아니겠어.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별첨 문서에는 회장님이 직접 쓴 고백이 담겨 있었다네. 회장님은 30년 전 내연녀가 쌍둥이 여동생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교통사고로 내연녀를 잃은 후에도 쌍둥이 여동생 수연이를 평생 몰래 지원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네. 회장님은 수연이를
딸이라고 칭하며 내 죄책감으로 인해 너를 평생 어둠 속에 두었다. 이 유산은 너의 어머니와 너희 자매에게 남기는 나의 속죄이다 라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 크크크, 희선아, 이 문서가 바로 회장님의 잔혹한 유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였지. 회장님은 정실 부인 가족에게 벌을 주는 동시에 자신이 버렸던 내연녀 자매에게 동시에 재산을 물려주려 했던 것이라네. 수연이가 언니의 복수를 위해 유산을 차지하려 했다면 회장님은 두 자매 모두를 딸로 인정하고 책임지려 했던 거지. 수연이는 이 문서를 읽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대. 자신이 증오와 복수를 위해 싸우는 동안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말이야.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수연이의 복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혼란과 후회가 자리 잡았다네. 수연이는 자신이 복수를 위해 정실 부인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지. 수연이는 자신이 30년 전 죽은 언니의 그림자에 갇혀 스스로의 삶을 파괴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네. 수연이는 이 비밀 문서를 들고 정실 부인과 아들을 찾아갔다네. 유산 전쟁의 승자가 패배자를 찾아간 이 장면, 언니들 상상이나 가니? 수연이가 정실 부인에게 회장님의 별첨 유언을 보여주자 정실 부인과 아들은 또다시 충격에 빠졌다네.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벌하려 했던 것뿐만이 아니었구나 라며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실 부인은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너희 자매에게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구나 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지. 이 순간 수연이와 정실 부인 가족 사이에 흐르던 지독한 증오가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네. 수연이는 저는 회장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통해 제 어머니의 한을 풀려 했지만 결국 또 다른 비극만 만들었습니다. 라며 진심으로 사죄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수연이의 사죄와 진실 고백은 정실 부인 가족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화해의 실마리가 되었다네. 아들은 수연이에게 당신의 복수심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자 라고 말했다네. 수연이는 이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다네. 그녀는 자신이 유산 상속을 통해 얻었던 S그룹의 51% 지분을 정실 부인 아들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선언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니? 유산 전쟁의 승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자에게 돌려준다니 말이야. 수연이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용서와 언니의 명예만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네. 수연이는 S그룹의 경영권은 포기하지만 회장님이 자신에게 남긴 개인 유산만을 받기로 결정했다네. 이 결정은 온 재계에 충격을 주었고 수연이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면서 여론은 수연이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지. 정실 부인 아들은 이렇던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수연이에 대한 죄책감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수연이는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를 확인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네. 그녀는 복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다네. 수연이는 정실 부인에게 저는 이 도시를 떠나서 언니와 아버지의 그림자가 없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당신 가족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며 담담하게 인사했다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정실 부인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네. 평생 남편의 그림자와 외도에 시달렸지만 결국 자신과 아들을 살린 것은 돈이 아니라 수연이의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것을 말이야.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끔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수연이와의 화해 이후 정실 부인 가족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대. 아들은 그룹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경영을 펼치기 시작했다네. 아들은 수연이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회사가 아니라 화해였다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정아, 이 막장 유산 전쟁이 결국 가족의 치유 과정이 된 거지. 회장님의 잔혹한 유언은 증오를 낳았지만 결국 숨겨진 속죄를 통해 화해의 씨앗을 뿌렸던 거야.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 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를 들고 올 거라네. 기대되지 않니?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아이고야 언니들, 지난 3편에서 숨겨진 딸 수연이가 복수를 멈추고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를 받아들이면서 유산 전쟁이 극적으로 화해로 마무리되었잖아. 정수가 수연이는 경영권을 정실 부인 아들에게 돌려주고 개인 유산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잖아. 정실 부인 가족은 이렇던 모든 것을 되찾고 평화를 되찾은 듯 보였지. 하지만 언니들, 이 막장 드라마의 진짜 폭풍은 유산 전쟁이 끝난 후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 미수가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S그룹의 대형 악재가 터졌다네. 바로 왕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역대급 비리 스캔들이 검찰 수사로 불거진 거지. 회장님이 생전에 정치권과 결탁하여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경영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네. 이 사건이 터지자 S그룹의 주가는 다시 폭락하고 정실 부인 아들은 그룹의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지. 아들은 수연이에게 경영권을 돌려받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다니 라며 하늘을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비자금의 출처와 은닉 장소가 너무나 은밀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혹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지.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비자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룹 총수인 아들을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네. 아들은 경영권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어? 크크크, 희선아, 회장님의 죽은 후에도 가족들을 괴롭히는 돈의 저주가 따로 없지. 이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정실 부인은 충격에 빠졌지만 남편이 남긴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네. 정실 부인은 남편이 생전에 유독 집착했던 공간, 바로 서재 한쪽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떠올렸다네. 정실 부인도 그 금고의 존재만 알았을 뿐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금고였지. 정실 부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금고를 열기로 결심했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정실 부인과 아들은 전문가를 고용해 간신히 비밀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수십억 원의 현금과 함께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겠어. 그 서류는 회장님이 비자금을 조성한 목적과 은닉처가 적힌 비자금 일지였다네. 비자금 일지에는 회장님이 그룹의 위기에 대비하여 핵심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네. 이 일지는 아들의 혐의를 벗겨줄 유일한 증거였지. 하지만 이 일지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네. 바로 회장님이 내연녀 자매에게 개인 유산을 남긴 이유에 대한 진실이었지. 회장님은 내연녀의 죽음이 자신과 정실 부인 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비자금을 통해 내연녀 자매에게 사죄의 돈을 마련하려 했다는 거야. 회장님은 유언장에서 수연이에게 그룹 지분 51%를 남긴 것도 사실 수연이를 경영권 분쟁에 끌어들여 정실 부인 가족에게 벌을 주는 동시에 비자금 사건으로부터 수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잔치였다는 거지. 은서야, 회장님은 수연이를 마지막 방패로 삼으려 했다는 거라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비자금 일지를 발견한 정실 부인과 아들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다네. 아들은 아버지는 죽어서도 우리를 이용했다. 수연이는 우리 때문에 복수를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수연이를 비자금 방패로 삼으려 했다니 라며 절규했다네. 정실 부인은 남편의 잔혹한 이중성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지.
정실 부인은 이 진실을 수연이에게 알려야 할까 고민했지만 수연이가 다시 복수심에 사로잡힐까 두려워 망설였다네. 결국 아들은 비자금 일지를 들고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네. 일지를 통해 비자금의 진짜 은닉처가 드러났고 아들의 혐의는 벗겨졌지만 S그룹은 회장님의 비리로 인해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네. 아들은 내가 회장님 아들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떳떳하게 이 회사를 일으켜 세우겠다 하며 회생 의지를 다졌지. 하지만 그룹의 상황은 쉽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이 와중에 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던 수연이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네. 바로 수연이의 개인 유산을 관리하던 금융 전문가가 수연이의 재산을 횡령하고 잠적했다는 소식이었지. 수연이는 복수를 통해 얻었던 유산마저 순식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 아니겠어. 수연이는 결국 돈은 나에게 저주였구나 라며 절망했다네. 그때 수연이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다네. 바로 S그룹의 후계자였지만 현재는 그룹 위기를 수습 중인 정실 부인 아들이었지. 아들은 수연이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잃은 돈을 내가 찾아주겠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 아들은 수연이가 복수를 포기하고 화해를 선택한 것처럼 자신도 아버지의 비리라는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책임을 지고 싶다고 했다네. 아들은 수연이의 횡령범을 잡는데 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했고 결국 횡령범을 붙잡고 수연이의 재산을 되찾아줬다네. 수연이는 당신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우리 가족의 죄는 당신에게 진 빚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지켜줘야 할 존재다. 라고 답했다네.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수연이와 정실 부인 아들은 돈과 복수라는 굴레를 벗어나 서로에게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다네. 수연이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은 후 위기에 빠진 S그룹을 돕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네. 수연이는 아버지의 비자금은 돈의 저주였지만 나는 이 돈을 화해와 책임의 증거로 만들겠다며 자신이 가진 모든 개인 유산을 S그룹의 회생 자금으로 투자했다는 거 아니겠어. 이 소식은 제게에 큰 감동을 주었고 S그룹은 수연이의 투자와 아들의 책임 전형으로 기적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 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를 들고 올 거라네. 기대되지 않니? 구독과 좋아요 안 하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수연이와 정실 부인 아들의 비극적 로맨스, 30년 악연의 종지부와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진실, 유산전쟁 5편, 최종화, 크크크. 아이고야 언니들, 드디어 회장님의 유서에 나타난 숨겨진 딸, 막장 유산전쟁의 최종화라네. 정수가 지난 4편에서 숨겨진 딸 수연이가 회장님의 비자금 스캔들로 위기에 처한 정실 부인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유산을 투자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잖아. 정실 부인 가족은 수연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S그룹도 수연이의 희생 덕분에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지. 미수가, 그런데 말이다.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수연이와 정실 부인 아들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 아들은 수연이의 냉철한 지성과 희생적인 마음에 반했고 수연이 역시 아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과 진심 어린 사주에 끌렸지. 수연이는 아들에게 우리는 피를 나눈 남매는 아니지만 증오와 화해의 고통을 나눈 특별한 관계다. 라고 말했지만 이 관계는 우정을 넘어 위험한 사랑으로 발전했다네. 폰 내려놔. 이제부터 말이 매워진다. 수연이와 아들의 비밀스러운 감정은 정실 부인에게 발각됐다네. 정실 부인은 수연이에게 네가 감히 내 아들에게까지 손을 대는구나. 네 어머니와 너는 우리 가족의 저주다. 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네. 정실 부인은 30년 전 남편을 빼앗아갔던 내연녀의 그림자가 이제 딸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들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생각한 거지.
정실 부인은 수연이에게 당장 내 아들 곁을 떠나 다시 복수심에 불타기 전에 라고 소름 돋는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 희선아, 이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의 금지된 사랑이 유산전쟁의 마지막 불꽃을 당긴 거지. 아들은 어머니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연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가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사랑을 고백했다네. 수연이는 아들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아버지와 언니의 복잡한 과거가 자신들의 사랑에 그림자를 들이울 것을 두려워했지. 수연이는 우리가 사랑하면 당신 어머니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고통스럽게 거절했다네. 딴짓하면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진짜 후회한다. 수연이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네. 아들은 수연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지. 아들은 회장님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비자금 일지를 분석하다가 회장님이 30년 전 내연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다네. 연정아, 회장님은 내연녀에게 나의 마지막 사랑은 당신뿐이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떠나야 한다. 언젠가 죄를 갚겠다고 썼다는 거 아니겠어. 회장님은 내연녀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가족과 그룹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희생했던 거지. 이 편지는 수연이의 모든 복수심과 징후를 완전히 녹여버렸다네. 수연이는 언니와 아버지가 서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쌓아온 30년의 세월이 오해와 억측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지. 수연이는 정실 부인을 찾아가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를 보여줬다네. 정실 부인은 편지를 읽고 오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실 부인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네. 지금부터 말이 너무 강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실 부인은 남편에 대한 증오를 내려놓자 수연이와 아들의 사랑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네. 정실 부인은 수연이에게 너희들의 사랑은 죄가 아니다. 너희는 30년 묵은 우리 가족의 증오를 사랑으로 끊어낸 것이다 라며 진심으로 축복했다는 거 아니겠어. 은서야, 이 얼마나 극적인 용서와 화해니? 수연이와 아들은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다네. 그들의 사랑은 돈이나 복수가 아닌 용서와 희생 위에 세워진 가장 고귀한 사랑이었다네. 수연이와 아들은 S그룹의 회생에 함께 힘을 모았다네. 수연이는 뛰어난 경영 감각으로 아들을 도왔고 아들은 수연이의 지혜에 의지하며 책임 있는 경영을 펼쳤지. S그룹은 두 사람의 협력 덕분에 비자금 스캔들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는 거 아니겠어. 이 모든 것이 수연이의 마지막 양심과 희생 덕분이었지. 수연이는 복수 대상이 아니라 S그룹을 구한 구원자가 되었다네. 야야야, 잠깐. 이거 듣고 나가도 안 늦어. 진짜 중요한 대목이야. 수연이와 아들은 결국 결혼을 약속했다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지. 왕 회장님의 죄와 정실 부인의 고통, 그리고 내연녀의 한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화해의 상징이었다네. 정실 부인은 며느리가 된 수연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수연이는 시어머니가 된 정실 부인을 존경하며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묵은 악연은 사랑과 용서라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거지. 아이고야, 이거 방송 불가금 멘트 나온다. 귀 단단히 잡아. 수연이와 아들의 결혼 후 S그룹은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다네. 그들은 돈의 힘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따뜻한 경영을 펼쳤지. 수연이는 내연녀의 딸이라는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나 S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네. 회장님이 유언장에 남긴 숨겨진 딸은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가족의 구원자이자 화해의 메신저였던 거지. 이 모든 것은 돈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힘이 증오를 이겼기 때문에 가능했다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다음 주에는 내연남의 아들과 결혼한 정실 부인 딸의 비밀스러운 복수 스토리를 들고 올 거라네. 기대되지 않니? 아니,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해? 그러면 다음 편 안 올린다 진짜로. 후회하지 마쇼들. 크크크.